참사 5주기를 맞아 생명과 인권,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추모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통합 물관리 상생 협약을 맺고 23년 동안 이어졌던 물값 분쟁을 끝냈습니다. 오늘 화천의 낮 최고 기온이 23.9도까지 올라가고 춘천 22.1도를 보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기획보도,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될 강원도의 주요 변수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도내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과 추모의 목소리는 강원 지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잊지 않을게, 평생 기억할게. 다짐과 소망이 담긴 노란 리본이 공원 나무 사이에 내걸렸습니다. 희생자들, 미수습자들을 추모하며 세월호의 상징이 된 노란 리본을 만들고 노란 종이배와 바람개비에 하고 싶은 말도 적어봅니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직접 마련한 세월호 추모 행사입니다. 5주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젠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는 계속 끝까지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각 학교에서는 안전교육과 함께 세월호 추모 묵념과 작품 전시, 종이배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간 언니, 오빠, 형들, 또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은 어린 학생들도 같았습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진실 너무 밝혀서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더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강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거리행동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번째 맞은 봄, 학생과 시민들은 세월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안전한 나라, 사회적 참사가 없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통합 물관리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23년 동안 이어졌던 물값 분쟁을 끝내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양강댐에 저장된 물은 여름철에는 차갑고 겨울철에는 얼지 않습니다. 이 특성을 활용하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수열 에너지를 이용한 복합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주민 그리고 관광 내조 편익을 위해서도 상징적으로 좋은 댐이 되고 주변 지역도 거기에 걸맞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는 소양강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원 등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벌였던 물값 분쟁에도 완전히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1995년부터 춘천시에 물값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소양강댐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물을 썼다며 절대 불가 방침이었습니다. 이런 물값 분쟁은 최근까지 이어지다 춘천시가 20년 물값 면제와 70억 원 지원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극적 타결됐습니다. 춘천시는 2024년부터 매년 15억 원이 넘는 물값을 내야 하지만 소양강댐 주변 관광 개발 등에 수자원공사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아쉬움을 털겠다는 입장입니다. 호수 주변에 대한 친환경 발전 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서도 수자원공사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두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도 구성됐습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의 상생 협약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될 강원도의 주요 변수를 알아봤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의 첫 번째 변수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획정 논의도 제자리입니다. 다만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통폐합됩니다. 만약 선거제도 개편 없이 그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선거구는 변합니다. 춘천의 분구입니다. 20대 총선 당시 지역구 의석을 가른 인구 상하한선은 28만 명과 14만 명이었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올해 1월 춘천의 인구는 28만 574명. 춘천은 갑, 을, 구로 분구돼 2명의 국회의원 탄생이 유력합니다. 반면 속초, 고성, 양양은 13만 6,942명으로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구가 됐건 다른 선거구와 합치게 되든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온 입지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재판 결과입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의 황영철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4선을 노리는 강릉 권성동 의원과 3선을 노리는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의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의 공천 여부가 여야를 떠나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은 변화가 불가피한 선거구 획정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비무장지대 둘레길 조성 계획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부터 고성 DMZ 구간에서 일반인 트레킹 참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DMZ 관광이 고성 지역에서 중단된 금강산 육로 관광을 대체할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고성 통일 전망 타워 일대가 DMZ 평화 둘레길 공사로 분주합니다. 철책을 덮은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해안으로 내려가는 군 작전 통로는 목재 데크로 세 단장했습니다. 고성 지역 DMZ 둘레길의 3분의 1가량은 제 뒤쪽으로 보이는 해안 철책을 따라서 걸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DMZ 평화 둘레길의 고성 구간 길이는 총 7.9km. 통일 전망대보다 북쪽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금강산 전망대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가차에 가는 건 좋죠. 그만큼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이 한 발짝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둘레길 시범 사업을 계기로 통일전망대 주변 관광지와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유일하게 남은 고성 829 GP 등을 연계하는 고성군의 평화관광 권역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노무현 벙커라든가 또 지난번 이제 문화체계에서 문화유산 등록을 하는 829 GP 또 그 관련된 뜬도 건봉사를 연기하는 그런 관광 프로젝트를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구간 둘레길은 기존 도로와 군 경계 철책길을 그대로 활용해 평화와 안보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는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 구호 기금으로 구호비 6억 5천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민 구호비는 중앙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5월 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재민이 확정되면 즉시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재민 구호비는 주택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1인당 하루 8천 원씩 계산해서 전파는 60일 48만 원, 반파는 30일 24만 원을 지급합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은 현재 4기 시군 549세대 126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 특별 재난지역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되는 지방세 감면 대책은 주택과 자동차 등 피해 재산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벌채, 토지 형질 변경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주민세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등입니다. 강원도는 감면 대상과 세액 규모를 파악해 5월 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강원 산불대책위원회를 열고 산불 피해 지역의 전방위적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복구를 위해 정부가 6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해안 여행 동력 캠페인을 중앙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화마로 훼손된 산림을 국민의 손으로 복구하는 국민의 숲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강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등은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중도 레고랜드 사업 중단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업이 전 세계 유일의 선사 유적과 놀이시설을 바꾸는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레고랜드로 강원도민의 혈세 2천억 원이 낭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중도 개발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비폭력 저항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원도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으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천이 23.9도, 홍천이 23.5도, 춘천은 22.1도를 기록해서 초여름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남서풍 유입과 일사에 의해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인제군 남면 어론리 인근 도로에서 군용 앰뷸런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7에서 8m 아래 경사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앰뷸런스 환자 이송칸에 타고 있던 21살 조모 상병이 크게 다쳐 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인 문모 상병과 안모 중사 등 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골프장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삼척시가 일정 지분을 가진 골프장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정 인사의 골프장 재취업 과정에서 채용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강원 안전대상 시상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 강원 안전대상 안전개선 실천 부문은 병력 지원을 통해서 재해복구 활동에 힘쓴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이 선정됐습니다. 또 안전문화 확산 분야에는 여성 안심기가 활동과 한국드론재난구조단 활동에 하고 있는 김정헌 씨, 안전봉사활동 부문에는 서병철 씨가 우수상으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습니다. 2019 재외동포 언론사 편집인 초청국제심포지엄이 오늘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평화경제시대를 향한 재외동포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언론인이 참석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언론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동포 언론의 대북 취재 전략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본 접경지대 개발 전망 등에 대해서도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춘천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황병훈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골목놀이가 휴스턴 국제영화제 전체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 자매사와 함께 제작한 골목놀이 삼국지도 정보문화 프로그램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골목놀이 다큐멘터리는 북한과 중국, 일본과 몽골 등의 골목놀이 가치를 재조명하고 아이들에게 골목놀이의 필요성을 알린 작품으로 기획성과 작품성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영농지원단이 내일 발족식을 갖고 올 영농 첫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내일 시군별로 지역 기관단체장과 농협 임직원,
농가 주부 모임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풍년 농사 지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농철 일손 돕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원농협은 지난 2010년부터 5,170여 회에 걸쳐서 4만여 명의 직원이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해 도내 부족 일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지원에도 도민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 주변 음용수에 대한 수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지점은 오는 19일까지 상수도 원정수, 마을 상수도 지하수 등을 선정하고 오는 30일까지 수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먹는 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4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FC와 FC서울의 K리그 1 7라운드 경기에서 나온 서울 패시치의 선제골을 오심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